오늘 배우실 내용은 노년기의 특성 총 4가지 챕터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에 꼭 나오는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세포의 노화는 노년기 신체 변화의 기본이 되는 현상입니다. 세포의 분열 능력과 재생 능력이 저하되어 피부 탄력 감소, 주름 생성, 근육량 감소 등이 나타납니다. 김할머니는 예전에는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금방 아물었는데 이제는 같은 상처도 오래 남아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세포 분열 능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에요. 둘째, 면역 능력 저하로 인해 노인분들은 감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면역 세포의 수와 기능이 감소하여 감기나 폐렴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는 거죠. 이씨 할머니는 요즘에는 작은 환경 변화에도 쉽게 감기에 걸리고 회복도 오래 걸린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면역 능력 저하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셋째, 잔조 능력의 저하는 신체 각 기관의 기능적 예비력이 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신체 기관들이 최대 능력의 일부만 사용해도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런 여유 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계단을 뛰어올라도 숨이 거의 차지 않았지만 지금은 평지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찬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심폐기능의 잔조 능력이 저하된 예입니다. 넷째, 회복 능력의 저하로 노인분들은 질병이나 부상 후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같은 질병이나 부상이라도 회복 속도가 느리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을 때 젊은 손자는 몇 주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본인은 몇 달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다섯째, 비가역적 진행은 노화가 계속해서 진행되며 되돌릴 수 없다는 특성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히 멈추거나 되돌릴 수는 없어요. 이 할머니는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노화의 비가역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 기출문제. 다음 중 노화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화는 세포 수준에서부터 시작된다. 노화는 면역 능력을 감소시킨다. 노화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되돌릴 수 있다. 노화는 회복 능력을 저하시킨다. 정답은 3번입니다. 노화는 비가역적 과정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인의 면역 능력 저하로 인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육량 감소,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 증가,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 감소, 골밀도 증가. 정답은 3번입니다. 노년기에는 면역 능력이 저하되어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합니다. 노인분들을 잘 케어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특성뿐만 아니라 심리적 특성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째, 노년기에는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는데요.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건강 문제, 사회적 역할 감소 등으로 인해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제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하시네요. 식욕도 감소하고 잠도 잘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둘째, 노년기에는 내향성이 증가합니다. 외부 활동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게 되고 사색과 과거 회상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박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혼자 집에서 앨범을 보며 옛날을 회상하는 시간이 더 즐겁다고 하십니다. 셋째, 노년기에는 조심성이 증가합니다. 낙상이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행동이 더 신중해지고 의사결정 시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요즘 외출할 때 날씨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끄러운 길은 피해서 다니신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설명서를 여러 번 읽으신다고 하네요. 넷째, 노년기에는 경직성이 증가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감소하고 익숙한 방식과 생각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할아버지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배우라는 자녀들의 권유에도 나는 그냥 옛날 방식이 편해라며 기존 생활 방식을 고수하십니다. 다섯째, 노년기에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회한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릭슨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의 중요한 과업은 자아통합대 절망인데요. 이 시기에 자신의 삶을 수용하고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할머니는 종종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공부했더라면 하고 아쉬워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자식들 잘 키워서 보람 있었어라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여섯째, 노년기에는 오래된 물건이나 친근한 환경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집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40년 된 시계를 여전히 사용하시며
이 시계는 결혼할 때 아내가 선물해 준 거라 무슨 일이 있어도 버릴 수 없어라고 하십니다. 일곱째, 노년기에는 후대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 유산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 지식, 가치관 등을 전달하려는 욕구도 포함됩니다. 박할머니는 손녀에게 가족의 역사와 전통 요리법을 가르치며 내가 없어도 우리 가족의 전통은 계속되어야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덟째, 노년기에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의존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의존과 자립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요즘 병원에 갈 때 항상 딸의 동행을 원하시는데 이는 건강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정서적 의존성의 예입니다.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 기출문제. 노년기에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지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제적 가치 때문에 새로운 물건 구입이 어려워서 추억과 정서적 안정감 때문에 주의력이 감소해서 정답은 3번입니다. 노인분들은 추억이 담긴 물건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애착심이 강해집니다. 노년기의 의존성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는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모든 일을 대신해 주기, 완전한 독립성 요구하기, 의존 욕구를 무시하기, 자립을 돕되 필요한 도움 제공하기. 정답은 4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자립을 도우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제공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 전달 가족, 역사 이야기하기, 젊은 세대와의 단절 추구, 전통 기술 가르치기. 정답은 3번입니다.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은 세대 간 연결을 중요시하므로 젊은 세대와의 단절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번에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중요한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는 역할의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상실, 사회적 관계 위축이 발생합니다. 첫째, 노년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퇴로 인한 직업적 역할 상실,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부모 역할 감소,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 역할 상실 등이 발생하는데요. 김할아버지는 40년간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다 은퇴한 후 이제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할 일도 없네라며 역할 상실로 인한 공허함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또한 박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결혼하고 독립한 후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셨다고 하네요. 둘째, 노년기에는 경제적 빈곤 문제가 흔히 발생합니다.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 의료비 증가, 연금이나 저축의 부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서 개인 연금이 없고 남편의 적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신데요. 약값이 너무 비싸서 가끔 약을 줄여 먹을 때도 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정할아버지는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셋째, 노년기에는 배우자, 친구, 형제자매 등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해 유대감의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최할머니는 최근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잃고 내 삶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깊은 상실감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넷째,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의 제한, 경제적 여유 감소, 사회적 역할 상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예전에는 이웃들과 자주 교류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이제는 집 밖에 자주 나가지 못해 사람들 만나기가 힘들어요라고 하십니다. 또한 박할아버지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은퇴 후 자연스럽게 소원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 기출문제. 노년기 경제적 빈곤의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소비 욕구 증가,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 사회활동 증가, 여가 시간 증가. 정답은 2번입니다. 노년기에는 은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면서 경제적 빈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사회적 관계 위축의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이동의 제한, 경제적 여유 감소, 자아정 체감 향상, 사회적 역할 상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아정 체감 향상은 사회적 관계 위축의 원인이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해야 할 서비스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일상생활 활동을 대신해주기,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노인의 모든 요구 사항 무조건 들어주기, 가족과의 관계 단절 유도하기. 정답은 2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의 생애주기와 통합대 절망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생애주기와 노년기. 인간의 생애주기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일련의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구분됩니다. 각 단계마다 특유의 발달 과업과 특성이 있습니다. 노년기는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로 보통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년기가 길어짐에 따라 최근에는 노년기를 더 세분화하여 정기, 중기, 후기 노년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정기 노년기 65에서 74세로 비교적 건강하고 활동적인 시기로 은퇴 후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시기입니다. 중기 노년기 75에서 84세로 신체적 기능 저하가 뚜렷해지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후기 노년기는 85세 이상 일상생활 의존도가 높아지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7세의 김할머니는 나는 아직 젊은 노인이라 봉사활동도 하고 손주도 돌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며 활동적인 정기 노년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반면 83세의 정할아버지는 요즘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집 근처만 다니게 돼요 라고 하시며 중기 노년기의 특성을 보여주십니다. 에릭슨은 노년기의 발달 과업을 자아통합대 절망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의미를 찾거나 후회와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아통합은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상태입니다. 자아통합의 특징은 과거에 대한 수용과 만족감, 현재 삶에 대한 평온함, 죽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수용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내 인생의 후회도 있지만 그것까지 포함해서 내 삶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십니다. 절망은 인생에 의미 없었다고 느끼거나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상태입니다. 절망의 특징으로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불만족, 시간 부족에 대한 불안감, 무력감과 우울감이 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젊을 때 돈만 벌려고 가족을 소홀히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라며 절망감을 표현하십니다. 생애주기와 자아통합대 절망에 대한 기출문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노년기의 발달 과업은 친밀감 대 고립, 생산성 대 침체, 자아통합 대 절망, 정체성 대 역할혼미. 정답은 3번입니다. 에릭슨은 노년기의 발달 과업을 자아통합 대 절망으로 보았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자아통합을 돕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노인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게 함, 노인의 생애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가치를 인정함, 노인에게 과거보다 미래에 집중하라고 조언함, 노인의 후회에 동의하며 부정적 감정을 강화함. 정답은 2번입니다. 노인의 생애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가치와 성취를 인정해 주는 것이 자아통합을 돕는 방법입니다. 요양보호사로서 노인들이 자신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합격을 위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